안녕하세요, 팔푼남입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자주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 하나 있습니다. 메인 PC는 맥북 프로라서 맥북은 거의 고정해두고 쓰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서피스 프로 12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제품은 태블릿과 노트북의 장점을 모두 살린 투인원 폼팩터라서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쓰기도 좋고 스벅같이 카페에서 작업할 때도 휴대성이나 디자인이 꽤 만족스럽습니다. 또 소파에서 기대서 영상을 볼 때나 자기 전에 갑자기 급한 일을 처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침대 위에서 간단히 사용하기 정말 편하더라고요. 투인원 노트북의 형태만 놓고 보면 거의 1인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휴대성과 편의성만큼은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전작 대비 개선된 부분도 꽤 많아요.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운영체제라든지 완전한 노트북이 아니라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단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 위주의 리뷰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최근에 나온 서피스 프로 11세대 국내 판매량을 보면 의외로 대박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이론상으로 보면 아주 완벽해 보이는 이 제품, 이게 어떤 부분이 구매자들의 발목을 잡은 건지, 아니면 아직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스펙이나 벤치마크 테스트보다는 실제 사용 경험을 중심으로 한 장단점 리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시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노트북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냅드래곤 X 시리즈를 탑재한 서피스 프로 12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라인업은 크게 태블릿 겸용 12인치 모델과 정통 노트북 폼팩터의 13, 13.8, 15인치 모델이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할 건 바로 12인치 모델입니다. 메인 구성품은 디스플레이 본체와 타입 커버 키보드, 펜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충전 어댑터는 45W, 100W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케이블이 제공이 됩니다. 이번 세대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디자인 풀체인지입니다. 그동안은 21년도에 처음 나왔던 서피스 8 시리즈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이어왔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큰 폭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풀체인지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디자인이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7.8인치로 두께가 확실히 얇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노트북과 비슷한 두께였다면 이제는 태블릿과 비교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이 얇아졌습니다. 실제로 일반 태블릿과 나란히 두어도 두께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예요. 측면을 살펴보면 태블릿과 비슷하게 전원 버튼과 볼륨 업다운 버튼이 탑재가 되었고 포트는 USB-C 타입 두 개가 탑재가 됐는데요. 이게 또 썬더볼트도 아니고 노트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쉬운 포트 구성인데 또 태블릿이라고 생각하면 적당한 포트 구성이고 말이죠. 이 부분은 단전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도 전보다 더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노트북을 분리해서 쓰는 기기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디자인적으로도 윈도우를 지원하는 태블릿의 느낌이 더욱 강해졌어요. 실제로 키보드를 떼고 본체만 들고 다니다 보면 그냥 태블릿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는 디자인, 무게, 두께입니다. 이번 모델도 마감과 만듦새 역시 뛰어납니다. 재질, 마감 모두 훌륭합니다. 키보드와 본체가 연결되는 이 접합부, 그리고 서피스 시리즈의 상징인 킥스탠드도 여전히 짱짱하게 잘 고정되고 안정감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킥스탠드는 이렇게까지 접히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디자인, 만듦새 두 가지는 크게 불만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게도 정말 가볍습니다. 태블릿 모드로 본체만 들면 686g, 여기에 키보드랑 펜까지 다 합쳐도 약 1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램 노트북이라 부를만 합니다. 요즘 LG 그램도 웬만하면 다 1kg이 넘어가는데 그에 비하면 정말 가벼운 무게죠. 웬만한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가벼운 편이라서 가방에 넣어 다니거나 그냥 손에 이렇게 들고 다녀도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이제 칩셋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서피스 프로 12에는 스냅드래곤 X 플러스 42가 탑재가 됐습니다. 스냅드래곤은요, 모바일에 탑재되는 스냅드래곤 7, 8, 8 엘리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X 시리즈는 PC 전용으로 출시된 1세대 칩셋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스냅드래곤 X 시리즈 중에서도 이 모델은 엔트리급 8코어 버전입니다. 당연히 더 고사양 모델이었으면 좋은 점도 많았겠지만 휴대에 초점을 맞춘 칩셋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능은 어느 정도 타협을 했지만 그만큼 전력 효율과 배터리 사용 시간에서 강점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얇고 가볍게 설계할 수 있으면서도 펜이 탑재가 되지 않은 펜리스 설계까지 가능했던 핵심 비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실사용 시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 워드, 엑셀, PPT 같은 오피스 작업에서는 아주 쾌적합니다. 부팅 속도도 빠르고 기본 앱 실행이나 전환도 지연 없이 매끄러워요.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이미지 편집도 어느 정도는 무리 없이 가능했어요. 물론 전문적인 그래픽 작업까지는 다소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애초에 이걸 고르지 않고 고사양 모델을 선택하셨겠죠. 영상 편집도요, FHD 기준에서는 편집 작업 자체는 할만한데 인코딩 같은 후반 작업으로 가면 확실히 한계가 좀 느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영상 편집 같은 고사양 작업으로는 비추, 사무작업, 간단한 이미지 편집 정도만 할 거라면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ARM 기반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효율 측면에서도 장점이 더해지는데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 기반은 아니라서 ARM 윈도우 호환성 측면에서 장단점이 갈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단점 파트에서 좀 더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스냅드래곤 X, ARM 윈도우 덕분에 전력 효율 측면에서만큼은 엄청난 강점을 가진 제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발열은 낮추고 무게와 두께까지 더 줄일 수가 있었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고성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가볍고 컴팩트한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는 이 모델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는 QHD급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3:2 비율의 IPS, 글레어 타입의 터치 패널을 지원합니다. 해상도가 좀만 더 높았으면 좋았겠지만 이 12인치라는 화면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아쉬운 수준은 아니었고요. 이 글레어 타입이라는 것도 빛 반사가 있어서 가끔은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터치 패널이라는 특성상 이것도 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밝기는 최대 400니트, 명암비는 1600:1, 주사율은 90Hz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밝기나 주사율은 고사양 라인업이 아닌데도 이 정도면 꽤 준수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상위 모델인 서피스 프로 13에는 FHD에 60Hz를 넣어준 걸 생각해보면요, 이 12인치 모델이 가성비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운드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월등히 좋다 라고까지는 말을 못하지만 사이즈 대비 출력이나 음질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비슷한 사이즈의 태블릿과 비교를 한다면 웬만한 태블릿보다 확실히 좋은 소리를 들려줬어요. 볼륨을 최대로 올려도 찢어지는 소리가 거의 없었고 저음이라던가 목소리의 선명도도 이런 폼팩터의 이 정도 사운드면 충분히 만족도 높은 사운드 경험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피스 프로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필기 기능일 텐데요. 이번 세대에서 필기감은 전작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펜 자체는 전작과 동일하게 MPP 규격 4096의 필압을 지원하는데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특히나 필기나 드로잉을 할 때 미세한 햅틱 진동이 느껴지는데 이게 실제 종이에 펜으로 쓰는 듯한 질감을 제법 잘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자기기에서 느끼던 미끌미끌한 이질감이 거의 사라졌어요. 처음 써보신다면 이 필기감은 꽤 신기하실 거예요. 딜레이나 끊김도 거의 없어서 필기나 간단한 드로잉 용도로는 충분히 쾌적했어요.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간단한 편집 작업 정도도 무난하게 가능했고요. 물론 전문가급 그래픽 작업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유저 기준으로 필기하고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용도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제가 가볍고 얇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보통은 배터리 용량을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할 것 같죠. 실제로 이 모델에는 38Wc의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일반 노트북 기준으로 보면 꽤 작은 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스냅드래곤 X1 P42 프로세서의 전력 효율이 빛을 발합니다. 게다가 ARM 아키텍처까지 더해져서 체감 사용 시간은 생각보다 넉넉했어요. 밝기를 한 7, 80 정도로만 맞추고 영상만 재생하면 12시간 이상 시청 가능했고요. 사무작업 기준으로는 8시간 이상은 충분히 버텨줬습니다. 즉 아침에 이 기기를 가지고 나가면 하루 정도는 충전기 없이 야외에서 작업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휴대성과 배터리의 밸런스를 잘 맞춘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피스 프로의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이 분리형 타입 커버 키보드죠. 편의성 면에서는 정말 뛰어납니다. 겉면은 마이크로 섬유 소재, 알칸타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고요. 타이핑할 때 손이 닿는 내부는요, 고무 질감 소재로 마감을 해주었는데 전작보다 사이즈도 커졌고 더 단단해져서 타건감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탈부착할 때도 불안하거나 흔들리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고정력도 만족스러웠어요. 거기에 더불어 킥스탠드가 유연하게 각도를 조절해주니까 다양한 자세에서 쓰기에도 편했고요. 다만 서피스 프로를 오래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연결부의 내구성은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모델도 단단해 보이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얇은 건 사실이라서 지금까지는 이상 없이 써왔지만 장기간 사용하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 같아요. 타건감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두께와 사이즈 대비해서는 타건감 정말 좋습니다. 분리형 키보드 중에서는 손에 꼽힐 정도로 괜찮은 수준이에요.
물론 이 기준은 분리형 키보드 중에서이기 때문에 맥북이나 그램같이 일체형 노트북 키보드의 타건감과 비교를 해보면 이 타건 느낌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키보드의 타건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배열이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스페이스바가 좀 짧다던가 방향키가 위아래로 좁게 붙어있는 부분에서도 불편함은 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제품을 메인 PC보다는 서브컴으로 쓸 때 진가가 나온다고 봅니다. 트랙패드도 전작보다 커지긴 했는데 사용해보니까 살짝 뻣뻣하고 고무질감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자주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맥북의 트랙패드와 번갈아 쓰다 보면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체감이 됐습니다. 대신에 화면 터치가 되니까 트랙패드 대신 화면 터치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키보드나 트랙패드 빈도를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화면 터치를 활용하면서 작업을 한다면 이게 은근히 편리해서 적응만 잘한다면 실사용 만족도는 꽤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중간 포지션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열을 식혀주는 팬이 내장되지 않은 팬리스 제품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발열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사용해보면 주로 상단부에서 열이 느껴졌고 약 40도 중반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만지면 손에 뜨끈뜨끈한 정도입니다. 다만 키보드를 연결해서 쓸 경우에는 일반 노트북처럼 키보드 표면에 열에 전해지는 건 아니라서 책상 위에서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사용할 땐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고사양 작업을 장시간 돌리려는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환경에 따라 발열 체감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과부하 작업을 오래 돌리는 것만 아니라면 사무용이나 간단한 작업 위주에선 발열 신경 쓰지 않고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포트 구성은 확실히 아쉬운 편입니다. 전용 충전 단자도 없고 딱 USB-C 타입 포트 2개만 지원을 하는데요. 그마저도 썬더볼트나 USB 4.0이 아니라 USB-C 3.2 단자 2개뿐입니다. 물론 PD 충전이나 디스플레이 출력은 가능하지만 포트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활용도는 여전히 제한적이에요. 이런 USB 허브를 연결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폼팩터 같은 경우에는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 제품 본연의 장점이 사라지니까 딱 필요한 연결만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기기 위주로 연결을 하고 충전 포트 하나에 외장 SSD 정도만 추가해주는 정도가 현실적인 활용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다른 노트북과 달리 분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태블릿이랑 비슷한 게 태블릿처럼 분해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뭐 어차피 램이나 SSD를 확장하거나 교체할 수 없는 구조이고 또 펜도 없는 펜리스 모델이기 때문에 내부 청소도 할 일이 없으니까 분해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성능 파트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이 서피스 프로 12는 ARM 윈도우 기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흔히 PC 노트북에서 쓰는 x86 아키텍처 기반의 윈도우와는 좀 달라요. 어려운 용어를 빼고 쉽게만 설명드리면 기존 x86 윈도우는 PC, 노트북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ARM 프로세서는 원래 모바일 기기, IoT, 서버 같은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저전력, 고효율에 특화가 되어 있죠. 즉 ARM 윈도우는 단순 작업을 할 땐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대신 x86 윈도우 프로그램들과의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비슷한 예시로 구글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 있는 앱이 같은 앱이라도 구글 스토어에 있는 앱이 앱 스토어에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각 체제에 맞게 각각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x86 윈도우와 ARM 윈도우도 완전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ARM 기반 앱은 ARM 운영 체제에 맞게 따로 제작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대중적이지 않은 앱은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소프트웨어나 드라이버는 ARM 버전이 없으면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전원을 켜고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땐 기존 윈도우와 똑같아서 사용자 입장에서 적응 문제는 거의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 앱이나 기본 앱들은 다 ARM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고 게다가 예전보다 호환되는 앱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카카오톡, 넷플릭스, 워드, 엑셀, PPT 등 사무 작업이나 영상 감상, 인터넷 서치 같은 비교적 대중적인 작업들, 앱들은 다 잘 돌아갑니다. 게다가 제가 쓰는 은행 업무 앱도 문제없이 잘 실행되더라고요. 다만 게임 쪽은 거의 전멸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모델이 게임용 기기도 아니겠지만 성능을 떠나서 게임 자체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잠깐씩 게임하는 목적이라도 쓰기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모델은 메인 PC보다는 서브 노트북으로 쓸 때 더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려고 생각하신 분들 중 대중적이지 않은 앱을 많이 쓰신다면 ARM 윈도우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릴게요. 물론 지원하지 않는 앱이라도 요즘에는 에뮬레이션 모드로 구동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속도 저하나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진다는 점에서 권장드리진 않지만 ARM 윈도우에서 이 앱은 꼭 써야겠다 이런 분들은 따로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말 그대로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죠. 나스닥 규모로만 봐도 미국 상위권에 속하는 기업이고요. 근데 국내 상황만 놓고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LG처럼 국내 기업과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AS나 고객 지원 부분에서는 아쉽다는 인식이 아직 남아있죠. 물론 글로벌에 비하면 한국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도 하고 서피스는 모듈 교체형이 아닌 일체형 구조가 대부분이라 간단한 부품만 교체하는 게 어렵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여론이 형성됐다는 거엔 이유는 있을 테니까 한국 시장에도 많은 관심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나 성의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쿠팡 로켓 배송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마소 보증뿐만 아니라 쿠팡 안심케어나 한 달 이내 무상 환불 등의 정책을 같이 받을 수가 있으니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보장 및 환불 정책을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마련할 수가 있겠죠. 먼저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모델 기준으로 120에서 130만원 정도, 그리고 옵션을 추가하거나 구성품을 추가할 때 가격이 추가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노트북 겸용으로 쓰실 분들은 키보드만 추가하시고 펜은 진짜 필요한 분들만 따로 구매하시는 게 가성비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램이나 갤럭시북, 맥북 같은 다른 노트북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용도만 잘 맞는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큰 불만은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소개드린 서피스 프로 12는 태블릿과 노트북의 경계를 허무는 그야말로 비즈니스용 컨버터블 노트북의 정석 같은 제품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폼팩터에서는 사실상 대체제가 없는 건 자명하죠. 휴대성 측면에서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얇고 가벼운 디자인, 그리고 펜리스 구조에서 오는 정숙한 사용감이 큰 장점이었고요. 암기반의 스냅드래곤 X 칩셋 덕분에 사무용, 학습용으로는 충분히 빠릿하고 쾌적한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필기감 개선, 배터리 효율, 디스플레이 품질까지 더해져서 서브 노트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죠. 암 윈도우 기반이라는 특성상 일부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키보드 타건감이나 발열 같은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서브기기나 휴대성 중심의 환경에서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제품, 그게 바로 이번 서피스 프로 12의 정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메인 PC보다는 서브 PC로 썼을 때 진가를 잘 발휘하는 제품이었어요. 부족한 사양이나 호환성은 메인 PC로 보완하고 서피스 프로 12는 휴대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특히 직장인분들이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사무 작업을 보는 용도, 학생분들 강의 듣는 용도, 필기 용도, 그리고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휴대하면서 쓸 수 있는 간단한 작업용 노트북, 이런 용도에서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점이든 단점이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